자, 1번 팔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자,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하고 맨 왼쪽, 맨 오른쪽은 이 변이죠, 그쵸? 얘는 변이에요, 변. 그러니까 세 개를 항상 빼게 됩니다. 몇 각형인지 몰라도 항상 세 개가 빠져요. 그래서 대각선을 7각형이니까 7 빼기 3에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가 돼요. 자, 그 다음 팔각형의 대각선. 얘는 전체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전체 대각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3개라고 했죠. 그쵸? 근데 꼭지점이 몇 개예요? 꼭지점이 n개죠. 그쵸? 꼭지점. 그러면은,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꼭지점이 4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긋는 거나, 이렇게 긋는 거나, 대각선이 중복되죠. 그쵸? 중복되니까 2로 나눠서 이 중복을 제거합니다. 중복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팔각형의 대각선은 8 빼기 3 하면, 얘가 n에다 8을 넣으면 되죠. 그쵸? 8 빼기 3 하면 5가 되고, 5 곱하기 8을 2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4에서 20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 20개랑 4개랑 합쳐가지고 24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각도가 같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줬죠. 그쵸? 여기다 표시를 해줬죠.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요 개념집에도 많이 있죠. 그쵸? 어떤 식으로 풀어요? 외곽이 중요한 거예요. 외곽.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외곽은 이 두 개의 각을 합한 거랑 똑같죠. 여기가 40도, 만약에 여기가 40도, 여기가 100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80도가 되죠. 이 두 각을 합한 거랑 항상 같게 됩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180도고 이렇게도 18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수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각을 합한 게 여기가 됩니다. 외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동그라미 A라고 하죠. 이렇게 A라고 한다면 A 플러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2배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2A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쵸? 2A 플러스 2X가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랑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같게 됩니다. 지금 외곽 공식에서 2A 플러스 50하고 같게 되죠. 그쵸?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서 요게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럼 2x는 50이 됩니다. 그럼 x는 25가 되죠. 그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9개예요. 한 꼭지점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좀 전에 했죠. 자기 자신하고 맨 왼쪽, 오른쪽. 자신하고 맨 왼쪽, 오른쪽은 변이기 때문에 3개를 뺀다. 이게 9개다. 그럼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 돼서 n은 12가 되죠. 그쵸? 그럼 12각형이네요. 그쵸? 그럼 12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각형이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가 12각형이에요. 한 외곽과 내각이 있는데 외곽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왜냐면 외곽은 항상 다 합치면 360도이기 때문에 지금 12각형이니까 12로 나눠야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30도가 되죠. 하나의 외곽은 30도가 돼요. 하나의 내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내각 외곽 합쳐서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150도가 되죠. 그쵸? 답은 150도가 됩니다. 자, 4번.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620이에요. 그 외곽은 항상 몇 도?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 그러면 1620에서 360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4니까 6 떨어지고 5에서 2, 1260이에요. 그쵸? 얘는 내각의 합이죠. 그쵸? 그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이 몇 개냐? 180도 곱하기 n-2가 돼요. 저 위에서 대각선 수는 n-3이었죠. 그 얘는 n-2예요. 이것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항상 사각형을 두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한 꼭지점에서만 반드시 그어요. 그럼 삼각형이 2개 생기죠. 그쵸? 그럼 사각형이면 180도 곱하기 삼각형이 2개예요. 2개. 그쵸? 근데 사각형이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들려면 n 빼기 사각형이니까 2해야 2가 되죠. 그쵸? 4 빼기 2해야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요것만 풀면 되겠죠. 180도를 1260을 180으로 나눕니다. 자, 끝자리가 6이 돼야 되니까 66에 36 6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68에 48이니까 78에 56 7로 해보죠. 7로 끝자리가 6이니까 7로 해보면 7, 8에 56 7은 7 하면 1260 딱 떨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누면 7이 됩니다. 7 그럼 N은 7이 돼야 되니까 9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오른쪽 그림 같이 지름이 AD예요. AD 그 원에 대한 그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원은 이게 지금 반지름이죠. 그쵸? 반지름 R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는데 여기랑 여기도 반지름이죠. 그쵸? 그 원의 반지름 두 개니까 이 각도가 두 개로 나눠지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얘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러니까 원 안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기억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수직이 되는 거죠. 정가운데예요. 그렇죠? 양쪽에 각도가 나눠있기 때문에 정가운데가 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봅시다. AD는 가장 긴 현이다. 현이란 건 이렇게 된 게 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긴 거는 원 안에서는 이 지름을 지나는 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가장 긴 현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AC와 지금 얘는 위에 요 표시 잘 보세요. 얘는 AC가 뭐냐면은 AC가 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이죠. AC 선분을 얘기하는 이 선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위에가 여기 곡선으로 돼 있죠. 그쵸? 이거는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 도형 여기 보면은 이걸 빼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화살 쏘실 때 딱 돼 있죠. 활골이라고 그러죠.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골이라고 얘기하고 3번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같다.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같다. 자, 각도가 같기 때문에 AB와 BC는 현이지만 현은 비례하지 않아요. 원은 3개가 비례하죠. 그쵸? 원의 각도 항상 전체 각도는 360도죠. 각도하고 넓이하고 이 호의 길이 호 길이는 이 3개는 항상 비례합니다. 근데 현은 비례하지는 않는데 똑같은 각도에서는 여기 AB하고 BC하고는 똑같은 각도에서는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부채꼴 AOB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여기 지금 점으로 하나 표시된 거죠. 그쵸? 크기와 호 B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이란 건 이 중심, 원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죠. 그쵸? 5번 AC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2배다. 이건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현은 절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는 지금 BC의 길이랑 AB의 길이를 합하면 BC의 길이의 2배니까 얘를 이렇게 피면 AC의 길이보다 당연히 더 길죠. 그쵸? 더 깁니다. AC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2배보다 BC의 길이 2배가 더 커요.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5번이죠. 그쵸? 6번. 다음 그림은 반원 5에서, 지금 반원 이제 원의 절반이죠. BD하고, DO하고 같다 그랬어요. 여기하고 같아요. 반지름이죠. 다. 그쵸? 반지름으로 다 같으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반지름으로. 그럼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 그쵸? 얘가 정삼각형이 돼요. 그럼 여기가 60도겠죠. 그쵸? 자, 60도일 때 6cm예요. 그쵸? 그럼 CD의 길이 지금 얘는 곡선이죠. 호죠. 호 CD의 길이 길이죠. 여기 길이죠. 그쵸? 60도일 때 6이면 여기는 몇 도예요? 40하고 60하고 합치면 100이죠. 그쵸? 100이니까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 80도죠. 그쵸? 60도일 때 6이면 80도일 때 8cm죠. 그쵸? 이게 다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60도일 때 6cm면 80도일 때 8cm죠. 그래서 답은 8cm가 됩니다. 자, 7번 오른쪽 그림 같은 반원 5에서 색칠된 부분에 둘레의 길이
L과 넓이를 구하시죠. 색칠된 부분의 둘레, 그쵸? 둘레를 다 구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은 다 들어가는 거죠. 얘는 반지름이죠. 얘도 반지름. 12니까 반지름이 6이 되죠. 그쵸? 66, 6이 4개가 들어가요. 6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쵸? 더하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이 두 개는 각각은 몰라도 합치면은 180도 돼야 되니까 180에서 60을 빼면 120도죠. 그쵸? 120도일 때에 얘 둘을 합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합쳤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옮겨서 이 호의 길이를 한꺼번에 구하면 돼요. 120도. 그러면은 전체 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0도면 전체 원을 3등분 하는 거예요. 120도면. 왜냐면 전체는 360도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원의 원주를 구하면 전체 호의 길이죠. 그쵸? 전체 호의 길이를 구하면 전체 호의 길이는 지름 파이죠. 지름 파이. 지름이 12니까 12파이가 되죠. 그쵸? 12파이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3분의 1만 아는 거죠. 그쵸? 3분의 1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24 플러스 4파이가 되죠. 그쵸? 약분해가지고 단위는 길이는 센티미터, 넓이는 항상 제곱이 붙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해볼까? 넓이도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이 넓이가 더 쉬워요. 넓이는 그냥 얘 둘 넓이 구하는 거죠. 그쵸? 얘 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120도 얘의 넓이 다 비례하니까 120도 전체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전체 원 넓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그럼 전체 원의 넓이는 반반원이죠. 반지름 곱하기 원줄. 그러니까 반지름이 6이에요. 6이니까 6 곱하기 파이죠. 그쵸? 파이 r 제곱 이렇게 외우고 있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하나 약분하면 3이 62파이 딱 되죠. 약분하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12파이가 됩니다. 이 두 개 다 맞는 답이에요. 자, 8번. 오른쪽 그러면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둘레는 자, 요걸 생각해 보세요. 요 하나를 구하면 요 하나 여기는 정확히 점 하나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요 하나를 구하면 이 하나가 몇 개 있는 거죠? 이쪽 이렇게 세면은 8개가 되죠. 그렇죠? 요 하나 구해서 곱하기 8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 하나의 이 호의 길이, 이 호죠. 그렇죠?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이게 원이 크게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크게 원이 있으면 전체 원의 4분의 1이죠. 그렇죠? 이 길이는 전체 이 호의 길이를 원주라고 하죠. 원주의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 원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직각. 여기가 직각이면 전체 원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몇이에요? 이거 12니까 절반이면 6이죠.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여기도 10이고 여긴 6이 되죠. 그쵸? 반지름이 6인 원의 호의 길이는 지름 파이니까 지름이 12죠. 그쵸? 12파이가 되죠. 그쵸? 곱하기 4분의 1하면 3파이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파이가 되고 그게 8개니까 3, 8에 24파이가 답이 됩니다. 자, 넓이. 넓이 구하는 거는 얘는 자, 넓이는 요거를 이렇게 쪼개면 돼요. 쪼개면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해볼게요. 요 하나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4분의 1 원이죠. 그쵸? 여기 직각이고 원에서 삼각형을 빼면 직각 요 삼각형을 빼면 여기만의 넓이가 나오죠. 그쵸?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 직각인 이 4분의 1 원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은 여기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얘의 넓이는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6이었죠. 66에 36파이예요. 곱하기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9파이가 되죠. 약분하면 9파이에서 빼기 삼각형은 6 곱하기 6 나누기 2죠.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3은 6, 6, 38 즉 9파이 빼기 18이 되죠. 그쵸? 요 하나가
요 하나의 넓이를 좀 구한 겁니다. 요 하나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이게 8개 있죠, 그쵸? 8개니까 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8, 9, 72, 72 파이 빼기 8 곱하기 18 하면 되죠. 8 곱하기 18 하면 8이면 8, 8, 8에 64, 64가 8이니까 144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9번 다음 중에서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 하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다면체를 정다면체는 4, 6, 8, 12, 20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4, 6, 8, 12, 20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수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수는 3, 3, 4, 3, 5 이렇게 돼요.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그다음에 삼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 20면체를 머릿속에 그리기는 힘들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정 6면체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딱 하나만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하나만 그려보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다 똑같죠. 그쵸?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에도 다 3개씩 이렇게 모이죠. 그쵸? 3개씩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정사면체의 꼭지점은 4개이다. 정사면체는까지는 그릴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이 4개인 거 확인이 되죠. 그쵸? 정팔면체의 모서리, 8면체부터 그리기 힘들죠. 그쵸? 모서리는 12개이다. 그쵸? 정팔면체의 모서리.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외운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정 12면체, 12면체면 얘죠. 그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5개가 아니라 여기에 면이 3개죠. 그쵸? 이거 틀린 거 하나를 확실하게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얘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10번. 회전체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축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원기둥이다 하면 1번을 예를 들면 원기둥은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하죠. 그쵸? 그래서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다 생각하면 앞에서 본 모양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앞에서 본 모양. 자, 원기둥은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구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반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 자르면 즉 앞에서 본 모양은 원이죠. 그쵸? 원뿔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뿔이 있는데 원뿔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얘를 자른 거예요. 자른 거니까 잘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원뿔대를 앞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다리꼴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맞습니다. 구의 절반 자른 거죠. 그렇죠? 절반 자른 걸 위에서 정면에서 보면 딱 반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겠죠. 그렇죠? 원뿔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얘를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이 되는데 얘가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은 맞아도 직각은 아니죠. 그렇죠?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전개도가 다음과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건널비는 이 전개도 넓이에요. 전개도의 넓이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얘를 그리면 여기가 직각이고 밑에도 똑같이 그려줘요.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삼각기둥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삼각기둥. 자,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건 얘의 넓이니까 그냥 요 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5, 30이죠. 그쵸?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30 곱하기 10 해서 30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의 넓이는 300 이렇게 되고 이 삼각형이 삼각형 여기 길이는 당연히 여기랑 같겠죠. 그쵸? 순서대로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5고 여기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랑 같죠. 그쵸? 12예요.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5 나누기 2죠. 근데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죠. 두 개가 있죠. 항상 두 개 있죠. 그쵸? 두 개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60이 돼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 두 개 60. 그래서 두 개 더해서 360이 됩니다. 360이 넓이에요.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단위고 부피는 세제곱이죠.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는 여기서 그냥 밑면적 어떻게 구했어요? 삼각형이니까 12 곱하기 5 나누기 2죠. 그쵸? 그리고 높이만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10만큼. 그러면 얘 약분해서 2하고 12하고 약분하면 6 곱하기 5 되죠. 그쵸? 30이 높이만큼 쌓였으니까 곱하기 10 하니까 답은 300이 됩니다. 자, 12번 오른쪽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자, 건널비는 일단 어디가 들어가는지 지금 부피는 일단 부피가 구하기 쉬우니까 부피를 먼저 해볼게요. 그냥 위에 거 부피 곱하기 아래 거 부피 합치면 되겠죠. 그쵸? 부피란 건 밑면적이 이 높이만큼 쌓인 거죠. 그쵸? 얘의 반지름은 여기 위에 답이 있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서 여기도 3이 되겠죠. 그쵸? 여기도 3이 돼요. 3부터 4니까 얘는 7이 됩니다. 그럼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77에 49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49 파이가 높이만큼 쌓여있으니까 높이는 6이죠. 그쵸? 6이 있죠. 더하기 얘는 반지름이 3이죠. 그럼 3, 3은 9 9파이 곱하기 높이가 또 몇이에요? 5라고 써있죠. 그쵸? 5니까 이렇게 합하면 부피가 됩니다. 49 곱하기 6 하면 6, 9, 54 64, 24 294 파이 플러스 5, 9, 45 합치면 9 3 하나 넣으면 339파이가 되죠.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건널비를 구해봐야죠. 건널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건널비에는 밑에가 들어가죠. 밑에 그죠?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쭉 펼치면 되죠. 그렇죠? 이거랑 밑에는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똑같은 원이죠. 그렇죠? 밑에랑 똑같은 원이 됩니다. 근데 건널비니까 요 부분이 빠져요. 요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의 원을 빼야 돼요. 여기만이에요.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인 거예요. 여기만. 자, 그렇게 되고 다시 얘도 또 펼친 걸로 생각하면 되죠. 얘를 펼친 걸로 생각하고 위에는 이 뚜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뚜껑이라 생각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하면 일단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반지름이 아까 7이라고 했죠. 그쵸? 아까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 4니까 합쳐가지고 여기는 7이 돼요. 그쵸? 반지름이 7인 원의 넓이가 되며 그리고 여기는 세로가 6이고 가로는 얘가 펼친 거니까 이 원의 원주가 되는 거죠. 원주. 얘를 펼치면 원주가 되는 거예요. 원주는 지름파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7이잖아요. 그쵸? 7인 원의 원주랑 마찬가지니까 14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는 77에 49파이가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14 곱하기 6이 616, 64, 24 84파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또 똑같이 49파이에서 여기는 49파이에서 뭐를 빼야 돼요? 속의 원은 반지름이 3인 거였죠. 그쵸? 반지름이 3인 원을 빼야 되니까 3.9파이를 빼야 되죠. 그쵸? 49에서 9파이 빼니까 40파이네요. 그쵸?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보면 이 아래쪽에 써볼게요. 49파이 플러스 84파이 그리고 저 원은 49파이에서 9파이를 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지금 남은 게 요거 넓이 구해야 되죠. 높이가 5죠. 그쵸? 밑변은 또 똑같이 반지름이 3인 거에 원주예요. 원주. 얘를 쭉 펼친 원주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름파이니까 6파이죠. 그쵸? 6파이 곱하기 5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뚜껑은 똑같죠. 그냥 9파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합쳐볼게요. 49에서 9 빼니까 40이죠. 그쵸? 5, 6에 30 9, 39 이렇게 하면
79파이가 되네요. 요 3개, 요 3개 하면 79파이. 79파이에서 49, 84 이렇게 합치면 되죠. 그쵸? 99, 18이니까 2 떨어지고 2 올라가죠. 그쵸? 8에서 10, 이렇게 하고 10 나오고 하나 떨어지고 212 파이가 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또 건널비가 96이에요. 인정육면체 길이가 다 같죠. 그쵸? 요 하나의 길이를 하트라고 한다면 여기도 하트가 되죠. 그쵸? 그럼 이 넓이가 하트 곱하기 하트죠. 얘가 6개가 있죠. 육면체니까. 그쵸? 그래서 건널비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96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으로 나누면은 96을 6으로 나누면 6, 1은 6, 36, 66에 36입니다. 16이라는 거는 하트 곱하기 하트가 얘가 16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변의 길이가 4가 되고, 그 다음 세 모서리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달렸죠.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다 2가 되죠. 그쵸? 2가 되고, 이 높이도 2가 되고, 얘를 뭘로 보면 돼요? 삼각뿔로 보면 됩니다. 삼각뿔. 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밑면적. 밑면적은 지금 여기가 직각이죠. 그쵸?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죠. 그쵸? 직각이 2니까 이 높이도 2. 그러니까 요 밑면적은 2 곱하기 2 나누기 2 되죠.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2가 되죠. 그쵸? 약분 돼가지고. 밑면적이 2고 높이가 2니까 어떻게 돼요? 밑면적을 높이만큼 쌓은 건데 뿔은 곱하기 무조건 3분의 2라는 거죠. 뿔은 이렇게 하면 기둥의 넓이에요. 기둥의 넓이인데 뿔은 무조건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백각뿔도 마찬가지예요. 백각뿔도 마찬가지, 원뿔도 마찬가지.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원뿔에 담긴 뿔의 부피가 얘의 부피예요. 얘의 부피가 반지름 길이가 8인 9의 부피와 이 부피가 같대요. 그쵸? 부피가 같답니다. 그러면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일단 빨리 외우는 게 좋고, 그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그 8이죠. 그쵸? 반지름이 8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8이 3개 있는 거죠. 그쵸? 8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가 같으니까 얘의 부피는 뭐예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밑면적이 파이 r제곱이니까 8이 2개 있는 거죠. 그쵸? 파이 r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죠. 그쵸? 뿌리니까. 좀 전에 뿌리니까 3분의 1 했죠. 그쵸? 무조건. 그리고 높이를 곱해야죠. 그쵸? 높이를 곱해야죠. 그쵸?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정확히 하면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정확히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8 곱하기 8 그리고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똑같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죠. 8 2개 없앨 수 있죠. 8 2개 없애고 파이 없애요. 파이 없애면 자, 됐죠. 그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워볼게요. 일단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도 똑같지. 다 파이도 있고 8 2개. 결국 남는 거는 4 곱하기 8, 4하고 8 곱한 거 남죠. 그쵸? 그리고 높이죠. 그 높이는 32, 48에 32 이렇게 됩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최단거리로 이렇게 돈대요. 최단거리로. 최단거리란 거는 얘를 펼쳐보면 얘는 부채꼴이 되죠. 그쵸? 펼치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됩니다. 부채꼴이 되고 밑에 원은 요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되죠. 밑에 밑면은 여기가 되고 위에는 펼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단거리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죠. 그쵸? 똑바로 갔을 때에 이거를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색칠한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의 호의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형태죠. 그렇죠? 삼각형 넓이를 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 3이죠.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실 굉장히 큰 원의 반지름이나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부채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의 호의 길이는 이 밑에 원의 원주와 같죠. 그렇죠? 원주는 지름판이니까 6파이죠. 그렇죠? 6파이니까 여기 길이도 6파이가 되죠. 그렇죠?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이 반지름하고 여기 호의 길이 알면은 삼각형처럼 푼다 그랬죠. 12 곱하기 6파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빼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여기에 각도라 했는데 이 보나마나 정삼각형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면 6파인데 이 큰 원은 지름파이니까 반지름이 12잖아요.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파이니까 24파이가 되죠. 그쵸? 그 중에 일부가 6파이라면 24파이 중에 6파이죠. 그쵸? 6파이면은 6, 4, 24,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네요. 왜냐면 360도, 각도도 360도 곱하기 4분의 1하면 90도니까요. 이게 직각이네요. 직각.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네요. 그럼 2, 6에 12, 6, 6에 36 약분하면 6이죠. 36 파이 빼기 약분하면 6이니까 6, 6, 6, 20, 72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괄호하고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부피는 세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육상 트랙의 문제인데, 육상 트랙에 보면 선수들이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선수들이 있을 때 선수들이 간격이 틀리죠. 똑바로 이렇게 선수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요 뭐 1번 선수하고 2번 선수하고의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왜 간격이 생겨야 되냐면은 지금 직선 거리를 뛸 때는 똑같아요. 거리가. 근데 이게 원으로 이렇게 돌죠. 그렇죠? 원으로 돌 때는 이 원주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1m씩 여기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첫 번째 레일하고 두 번째 레일하고 1m 차이가 난대요. 1m씩 차이가 나니까 원을 돌 때는 거리가, 안에서 뛰는 사람이 거리가 더 작고 밖에서 뛰는 사람이 거리가 더 멀죠. 그렇죠? 멀게 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생님이 원을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여기서 뛰는 사람하고 여기서 뛰는 사람, 여기에 거리 차이는 1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정확히 하면 1m인 거죠. 그렇죠? 1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원, 작은 원부터 생각을 하죠. 맨 안쪽에서 뛴다면은 거리가 지금 반지름이 35죠. 그 원주는 요 두 개를, 원 두 개를 합치면 원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합치면 원 하나이기 때문에 원 하나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직선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 하나는 지름파이죠. 그러니까 35니까 70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뛰는 거리는 70파이를 뛰게 됩니다. 자, 1m 바뀌니까 이 사람은 반지름이 36m인 거를 뛰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름파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7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전체가 90이죠. 그렇죠? 90이 위 아래 여기 아래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90m가 두 개면 90m가 두 개고, 그 다음 이쪽이 가장 작은 거 원을 생각했을 때 70파이였죠. 그쵸? 70파이면은 파이가 3.14 정도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해서 다 합쳐보면 180 플러스 뭐 3이라고 해서 37에 20에 3이라고 해도 210이니까 합치면 39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400m라고 보면 돼요. 400m로 보면은 한 바퀴 돈다고 하면은 요 두 개의 차이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두 사람의 차이니까 한 바퀴를 돈다면은 2파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만큼 간격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200m라겠죠. 그렇지? 200m면 절반만 도는 거니까 예를 들어 시작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한 요 정도 결승점에 골이 한다.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는 2파이 차이가 나지만 절반을 돌 때는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나누기. 그래서 항상 뛰는 사람이 뭐 1번, 2번 레인하고 사람은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 3번도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계속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200m 뛰는데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파이만큼으로 모두 같다. 근데 이 문제가 변형되면 뭐 1번 레일 선수하고 예를 들어 6번 레일 선수는 얼만큼 차이가 나냐 했을 때는 이거는 6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00m가 아니라 400m를 뛴다. 즉 한 바퀴를 돈다고 하면 또 곱하기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각 레이별로 1번, 2번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뭐 수행과제니까 학교에서 했겠죠. 그렇죠? 뭐 서로 맞댔을 때 사면체죠. 그렇죠? 사면체. 여기는 오면체죠. 그렇죠? 오면체. 사각뿔이죠. 그렇죠? 사각뿔. 그렇죠? 얘는 삼각뿔이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정이고 다 길이가 다 같은 거죠.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오면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하면은 이 똑같은 거를 만들 때 길이가 똑같은 거를 만들 때 정사면체는 4개를 사용하면 되고 정사각뿔 2개를 사용하면 되고 그렇죠? 이런 거 뭐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정사각뿔하고 정사면체하고 부피 차이가 2배라는 거 이건 뭐 기억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기억해보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1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냥 뭐 얘를 이렇게 생긴 거를 사각형이라고 하고 여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사각형은 360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삼각형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B 각각은 몰라도 A, B의 합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 삼각형은 180도니까 180에서 70, 25, 30을 뺍니다. 100이니까 125죠. 125를 빼면 55가 되죠. 그렇죠? 빼면 55가 되죠. 그러면 A하고 B하고의 합은 55인 거예요. 55도. 그래서 A 플러스 B는 55도니까 X는 다시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은 180에서 55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180에서 55도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125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25도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11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 삼각형이 11개예요. 이거 뭐죠? 내각 합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각 합구하는 원리죠. 그렇죠? 삼각형이 180도니까 이게 몇 개 있냐 곱하기 n-2죠. 그렇죠? n-2. 자,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개수예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그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11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진다니까 11개의 삼각형이니까 n-2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몇 각형이냐면 2를 넘기면 11 플러스 2 되니까 13각형이 되는 거예요. 13각형. 이 다각형은. 그럼 13각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됐고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13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n-3에다가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죠. 한 꼭지점에 n개 있으니까 중복 제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 공식대로만 쓰면 되죠. 그럼 13에서 하니까 10 곱하기 13 이렇게 되죠. 약분해서 5 되니까 5, 5, 3, 15, 65개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각의 크기 합을 갖고, 내각의 크기 합은 그냥 아까 삼각형이 11개니까 11 곱하기 삼각형이 180도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80 곱하기 11을 하면 180 그래서 1980 그래서 1980도가 됩니다. 자, 3번.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과 정오각형. 그쵸? 이렇게 정이에요. 정이니까 얘는 이 각도를 다 알 수가 있죠. 그쵸? 모든 각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각의 합이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면 180이죠. 그쵸? 180이고 정이니까 얘가 60도죠. 그쵸? 60도 이렇게 되죠. 여기도 60도 이렇게 됩니다. 얘는 오각형이죠. 그쵸? 오각형은 180도에다가 n-2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n으로 나눠야 각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쵸? 각이 n개니까 꼭지점 수 세면 돼요. 그래서 180 곱하기 오각형이면 3이 되죠. 그쵸? 5 빼기 2니까 그거를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눠야죠. 그쵸? 약분하면 5, 3, 15, 5, 6에 30, 3, 3, 9, 6, 38, 108도가 돼요. 요 한각은 다 108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08도.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또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니까 6분의 180 곱하기 6 빼기 2 하면 되죠. 그쵸? 약분하면 6, 38이니까 30. 4니까 120도가 되죠. 여기 모든 각은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각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지금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같은이죠. 그쵸? 한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다 같죠. 그쵸?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일단은 정삼각형이 몰라요.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쵸?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으니까. 여기 각도만 알면 나머지 각 여기 x, 여기도 x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60에서 이 전체가 360이죠. 그쵸? 360에서 108하고 120, 60을 합한 걸 빼면 되죠. 그죠? 60, 108, 120. 그럼 8하고 6, 7, 8, 288을 빼면 되네요. 288을 이렇게 빼면. 자, 이렇게 빼면은 2 떨어지고 72가 되죠. 그쵸? 72고. 그래서 여기가 72가 됩니다. 72가 되니까 180도에서 또 72를 빼서 8 떨어지고 108이죠. 108을 2로 나눠야죠. x가 두 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54도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 각도 여기 다 구했죠. 60도 맞고요. 5가 삼각형은 60도, 오각형은 108도, 그리고 육각형은 한각이 120도 다 맞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54도 맞았습니다. 4번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의 각변의 연장선을 긋고 꼭지점 A, B, C로부터 각각 중심으로 해서 차례로부터 부채꼴을 그린 거예요.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정삼각형이니까 각도가 다 60도죠. 그쵸? 60도고 얘는 60도고 외곽이니까 합이 180도야 되니까 여기는 120도가 되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120도. 다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부채꼴을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이라고 할 때 원 전체는 360이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인 거예요. 왜냐면 360분의 120이죠. 그쵸? 여기는 120도니까 전체는 360도고 약분하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넓이나 뭐 이 호의 길이나 각도는 다 3분의 1인 거죠. 원 전체에. 자,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얘가 2라 그랬죠. 그쵸?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 원에서 여기도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건 반지름이 2가 되니까 파이 r 제곱 즉 4파이죠. 4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원도 마찬가지. 여기는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은 4가 되죠. 그쵸?
얘의 반지름은 또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이 계속 플러스 2가 플러스 2씩 반지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그거를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세 부채꼴 넓이의 합은 처음 거는 지금 구해놨듯이 4파이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럼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반지름이 4니까 4, 4, 16, 16파이 곱하기 3분의 1. 세 번째 거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자, 3분의 1과 파이가 다 같이 있으니까 얘는 3분의 파이는 분배 법칙에서 밖으로 빼가지고 4파이 플러스 16파이 플러스 36파이. 파이도 다 빠져야죠. 쏘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합치면 40, 52, 56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3분의 56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분의 56파이가 답이 되고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섯 번째에 그려지는 부채꼴의 넓이. 여섯 번째는 뭐예요? 계속 2니까 처음에 2였죠. 그쵸? 처음에 2였으니까 그 다음은 4. 계속 2씩 더해지는 거죠. 그쵸? 2, 4, 6, 8, 10, 12. 첫 번째, 두 번째, 3, 4, 5, 6. 여섯 번째는 반지름이 12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12 곱하기 12. 파이알 제곱이죠. 그쵸? 곱하기 파인데 3분의 1이죠. 무조건. 그래서 3하고 12하면 3, 4, 12. 그래서 48파이. 여기가 답이 됩니다. 자, 5번. 여기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1대 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 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1, 2, 3으로 생각하면 돼요.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비를 구하니까 이게 길이가 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호는 길이가 그냥 1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길이가 2다. 그럼 세 번째는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1, 2, 3 이렇게 써줄게요. 가장 작은 원, 그 다음 중간 원, 그다음 가장 큰 원. 각도가 좋죠. 그쵸? 60도라는 거는 자, 넓이는 파이알 제곱이죠. 얘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비니까 반지름을 생각해가지고 파이알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1, 4, 3, 3, 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제곱을 구했죠. 1, 4고 다 제곱한 거 2의 제곱, 3의 제곱. 자, 그럼 1대 4대 9인데 지금 60도죠. 가장 작은 거는 60도니까 항상 36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거는 120도니까 120도. 그러니까 360분의 120이 되고 세 번째 거는 9 곱하기 360분의 세 번째 거는 180도죠. 그쵸? 여기는 180도죠. 그쵸? 180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를 구해주면 됩니다. 약분을 하면 1 곱하기 얘는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그쵸?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얘는 3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얘는 절반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자, b는 전체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할 수가 있어요. 전체에다 다 6을 곱하면 분모가 다 없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해서 3, 2, 6이니까 2 곱하기 4에서 8이 되고, 여기도 약분해서 2, 3은 6이니까 3, 9, 27. 그래서 1대 8대 27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얘는 입체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을 도니까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반지름이 3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반지름이 6이죠. 그쵸?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 빵꾸난 형태가 되겠죠. 그쵸? 부피 구하는 게 쉬우니까 부피를 먼저 구할게요. 부피는 큰 원은 부피가 큰 원에서 큰 원기 중이죠. 정확히 원기 중에서 작은 거 빼야죠. 그쵸? 근데 큰 거는 반지름이 6이죠. 그쵸? 6이니까 밑면적 파이 r 제곱 36 파이 곱하기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작은 원은 반지름이 3이죠. 그럼 파이 r 제곱 3, 3은 9 파이 곱하기 또 높이만큼 올라가니까 8이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밖으로 빼버리면 돼요. 그냥 8파이 밖으로 빼고 괄호하고 36에서 9 빼면 됩니다. 36에서 9 빼면 3이니까 27이죠. 그쵸? 27 곱하기 8파이 이렇게 되니까 8 곱하면 7, 8이 56 7, 8에 56 8이 16 그러면 216 그래서 216파이가 되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216파이 부피니까 세제곱 요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건널비는 겉에 거를 쫙 피면 된다고 하죠. 그쵸? 겉에 거를 쫙 피면은 얘는 원주가 되죠. 원주 전체 호 전체의 길이 원주가 되죠. 원주는 지름파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이 6이 12파이가 돼요. 높이는 8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요 밑에는 여기 부분이니까 중간에 빵꾸 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큰 원의 넓이 66에 36파이에서 작은 원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36에서 9파이 빼니까 아까 27파이 나왔죠. 그쵸? 근데 위아래 두 개 있죠. 두 개. 위아래 여기도 있고 두 개 있죠. 그쵸?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7, 24, 54파이가 되죠. 그쵸? 그래서 밑에는 위아래 합쳐서 54파이가 됩니다. 두 개 합친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두 개 합쳐서 54파이가 되고 그 다음 이 넓이를 구하고 소개도 있죠. 소개 원의 넓이 소개 원도 똑같이 얘가 폈다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소개는 반지름이 3이니까 이 핀 거는 지름파이니까 밑에가 6파이가 돼요. 높이는 8 똑같죠. 그렇죠? 6, 8에 48파이가 되네요. 그러면은 54파이에서 더하기 48파이를 더하고 또 더하기 여기를 더해야죠. 그쵸? 그럼 8이는 8, 8이 96파이죠. 그쵸? 96파이.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세 개를 더해 볼까요? 54, 48, 96. 하면은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하나 넘어가고 8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10이고 9되고 198이네요. 그쵸? 198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맞았네요. 둘 다 맞았습니다. 자, 7번은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빨리 푸는 방법은 이게 원래 이 정육면체 심화 때 하는 건데 여기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 속에 요 모양이 정육면체 이 안에는 이 모양이 정확하게 6개가 들어가요. 6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 가운데 2개 들어가고 이 입체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깥 거는 6개 중에 1개예요. 1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깥 게 아니라 안에 거니까 안에 거 이 크기는 여기 6등분 했을 때 5개예요. 5개.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2 곱하기 12에서 이건 다 길이가 12죠. 정육면체니까. 6분의 5 곱하면은 답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6이 12. 얘는 144죠. 그렇죠? 12 곱하기 10이면 144 곱하기 2 하면 288 곱하기 5를 해야겠죠. 또 5까지 해야죠. 58에 40 58에 40 5, 20 하면 144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등분 된 거 중에 5개다. 반대로 여기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6등분 중에 얘는 여기의 넓이는 6등분 중에 1개가 되겠죠. 6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여기의 넓이를 구해라 한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이고요. 요게 심화 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여기를 직접 구해도 되죠. 그쵸?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다 길이가 10이니까 이게는 뿔이죠. 그쵸? 얘는 삼각뿔입니다. 여기 직각이에요. 그러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죠. 밑면적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게 높이만큼 쌓인 거니까 높이도 12죠. 그쵸?
이 높이도 12죠. 그쵸? 이렇게 하면 기둥이죠. 그쵸? 뿌리면 무조건 3분의 1을 뿌리니까 곱해야 되죠.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 순수 면적은 72 3 하면 3, 4, 12 70 곱하기 4 하면 4, 28, 4, 7, 28 288이 얘의 넓이에요. 그럼 전체는 12를 3번 곱해야 되죠. 그쵸? 여기서 288을 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1440이 나오겠죠. 그쵸? 이것도 계산을 분배식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좀 오래 걸려요. 그쵸?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럼 144 12 곱하기 10은 144죠. 곱하기 12 428 428 1은 1이니까 144 그러면 8 2 하나 가고 4 5 7 1728이에요. 1728에서 288을 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빵이고 8이니까 6이니까 4 떨어지죠. 그쵸? 하나 가서 6이니까 6에서 2 빼면 4 1440 이렇게 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다음 2초의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의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일단 얘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거네요. 부피는 이제 간단하죠. 부피를 먼저 구하면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는 뭐 나중에 쓰고 12 3개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얘의 8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나머지는 8분의 7인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8분의 7인 거죠. 그쵸? 얘의 부피는 8분의 7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뒤에 파이 붙여주고. 자,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2는 4, 4, 2, 8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씩 약분되면 다 5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5를 3번 곱하면 125죠. 125 곱하기 4 곱하기 7, 3분의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하면은 125 곱하기 4 하면 5, 4, 20, 4, 2, 8을 하니까 하나 가고 4, 1은 4, 500이 되죠. 500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 5, 7, 35, 35, 3500, 3분의 3500. 결과가 3분의 3500 파이. 그래서 부피의 답이 됩니다.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부피를 구했고요. 자, 근데 건널비 구해야죠. 건널비 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는 원이, 똑같은 원이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4파이 r 제곱, 얘가, 지구의 표면적 구하는 것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8등분 돼서 이 겉의 면적이 8등분 된 거니까 8분의 7이겠죠. 그쵸? 8분의 7. 8분의 7. 이게 겉에 이 표면적이죠. 그쵸? 근데, 건널비가 이 속의 것도 들어가죠. 속의 거, 이 3개. 근데 3개는 다 똑같이 생겼죠. 이게가 4분의 1 원이에요. 그쵸? 4분의 1 원. 이거 직각이니까. 그쵸? 반지름이 10인 거. 그쵸? 그러면은, 전체 원의 넓이는 10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100파이죠. 그쵸? 그거에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인데, 그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생겼죠. 3개 있는 거죠. 3개. 3개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4, 2, 8. 그리고, r제곱이니까 얘는 10이니까 100이죠. 그 절반 치면은, r제곱이니까 100이니까 절반 치면 50이죠. 그쵸? 그래서, 50 곱하기 7, 파이가 되고, 플러스, 얘 계산하면, 4니까, 4 약분하면 25죠. 그쵸? 25 곱하기 3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50 곱하기 7은 5, 7, 35, 350 플러스, 25 곱하기 3 하면, 3, 5, 15, 3, 6, 75죠. 75. 그래서 파이 붙여주면 되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75 계산하면 5 되고, 2 떨어지고, 하나 올라서 425. 425 파이가 답이 됩니다. 맞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자, 9번. 입체도형의 부피는 같대요. 얘의 부피는 같다. 그러면, 얘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위에 요거 있죠.
요 작은 원뿔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큰 원의 원뿔은 밑에가 반지름이 6이에요.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3이에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66에 36 36파이 파이를 세고 곱하기 높이가 큰 거는 5하고 5하고 합치면 10이네요. 그렇죠? 높이가 10 이렇게 되죠. 뿌리니까 3분의 1 이렇게 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3이니까 3, 3은 9파이 곱하기 얘는 높이가 5죠. 그렇죠? 또 3분의 1 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빼면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3이 약분해서 3이면 12가 되죠. 12 곱하기 10이니까 120파이 빼기 3, 3은 9 3, 5, 15, 15파이네요. 그렇죠? 120에서 15를 빼면 105 맞죠. 그렇죠? 105파이 그래서 부피는 105파이가 답이 됩니다. 근데 얘랑 B의 부피가 같다 그랬죠. 그쵸? 그럼 얘도 부피가 105파이가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얘의 높이를 알 수 있겠죠. 그쵸? 높이를 얘는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똑같이 5, 25파이죠. 그쵸?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이게 105파이가 돼야 돼요. 그럼 파이 같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3분의 25죠. 그쵸? 3분의 25 3분의 25니까 105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분모는 분자로 가죠. 3분의 25 나누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분자는 분모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쵸? 계산 한번 해보면 먼저 약분하면 5, 25 5, 25 이르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분의 3, 2, 6, 63 5분의 63 맞았네요. 그쵸? 얘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5분의 63 자, 논술형 문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캔이 왜 원기둥 형태냐 이거예요. 그래서 콜라 다 이 캔이 원기둥 형태죠. 그쵸? 이 캔에 쓰이는 이 건널비가 결국 이 철의 양이 되는 거죠. 그쵸? 철의 양이 되는 거죠. 그쵸? 캔 여기 겉에가 다 철이죠. 그쵸? 철의 양이 되는데 이 원기둥이 똑같은 동일한 부피. 그래서 이 문제를 참고로 설명하면 넓이가 각 100 똑같아요. 그쵸? 넓이가 각각 100 다 똑같을 때 얘의 들어가는 그 건널비 있죠. 건널비 나중에 보면은 이 건널비가 원이 가장 작아요. 원이 가장 작기 때문에 캔을 뭐 이렇게 육면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재료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 또 2번에 보면 부피가 모두 똑같죠. 그렇죠? 모두 똑같은데 이 건널비가 달라요. 건널비가 다른데 원기둥일 때 건널비가 제일 작기 때문에 재료가 가장 적게 들죠. 그렇죠? 속에 내용물은 똑같은데 내용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요 순서대로 원이 가장 작기 때문에 캔 콜라나 이런 거는 다 원기둥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순서 크기순 원기둥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크기순 기억하면은 시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타 사항은 또 수업할 때 물어보세요. 기타 5-1이나 5-1 5-1하고 5-2는 일단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선생님이 위에 올려놓은 원과 부채꼴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그거 먼저 보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빠르게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5-1과 5-2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